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성격심리학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주제, 또 토론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격심리학은 오늘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문제, 사람의 심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하나의 행동 패턴, 감정의 패턴, 사고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한 개인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제가 감기가 깨끗이 나지 않아가지고 기침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좀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성격심리학의 마지막 부분은 성격 이론의 추세와 전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과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격심리학이 오늘날 특별히 사회적인 변화 또 21세기에 다양한 인간 세계의 전망을 내놓으면서 모든 것이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성격에 대해서 잘 안다면 훨씬 더 삶을 살아가는 데 편리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도 성격 심리학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격 심리학은 자기에 대해서 탐색하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고 우리 가정이 어떤 형편과 처지였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와 발전을 통하여 나의 자아 성장과 온전한 자아 성취감을 위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격 심리학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자, 성격 이론이 크게 한 4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가 있는데, 성향적 관점이 있었고, 우리 성향적 관점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갔죠, 이번 학기에. 그 다음에 정신역동적인 관점이 있었고, 행동적 사회적인 관점이 있었고, 인본주의 관점, 인지적인 관점, 이렇게 전체적으로 5개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4가지를 중심으로 성격 심리학자들에 대하여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성격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인 추세와 전망에서 볼 때 성격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삶을 추구한다. 주관적인 삶의 질, 특별히 한 개인이라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격은 객관성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격은 주관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 B, C, D 여러 유형의 삶이 있을지라도 각자가 독특한 그런 주관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성격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또 삶의 방향을, 삶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은 독특한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니크한 거죠.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 성격이 급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물론 유전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자기만 가지고 있는 한 가족 안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독특한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격은 그 보편적인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르고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인간만의 아주 이성, 감정, 사고, 행동, 이런 보편적인, 이걸 보고 우리가 이상십니다, 보편적인 성격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보편성도 가지고 있고 독특성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주관적인 특성도 있고, 또 성격은 생물학적인 요인, 그것은 곧 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격은 유전적인 측면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속성을 자녀들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상당 부분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고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와서 인지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인간의 그 인지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인지 치료가 상담에 있어서 대단히 많이 활용되고 인기가 있는 거죠. 인지적인 측면을 오늘날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가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성격의 이론에 있어서 부모님의 양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요인하고 조금 다른 따뜻한 가정이다, 무서운 가정이다, 독재적인 가정이다, 민주적인 가정이다에 따라서 한 개인의 성격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또 문화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각자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문화가 있고 중국 문화가 있고 일본 문화가 있는 것처럼 한 인간이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평안해 보이기도 하고 긴장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상태, 사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는 것은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한 일원으로 어떤 역할을 사회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조직이 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많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격 이론의 일반적인 추세와 전망에 대해서 우리 8가지의 어떤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성향적 관점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성향은 아이젠거라든지 같은 그런 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데 성향은 그야말로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문화에 갖고 다름에 따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으로 공통 특질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연구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추세에 부합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최근의 성격 연구에서 보면은 슈퍼 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초특질, 다시 말해서 성격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는 5가지 요인을 말합니다. 신경성, 외향성, 개황성, 우호성, 성실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질로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오늘날 생명과학이 크게 발달하면서 영향을 크게 서로 주고 받는 상호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향적인 관점도 한 부분이 되지만은 제가 이것을 빼놓은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또 전통적으로 우리 성격 심리에서 다루는 것은 성향보다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펴봤던 정신 역동적인 관점, 인지적인 관점, 인간 중심의 관점, 그런 행동주의 관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정신 역동적인 관점의 장래의 전망을 보시면 우리 현재 상담이나 심리치료 영역에서 정신 역동적인 관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론은 대상관계 이론, Object Relations Theory라고 하는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정신 분석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활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긴 한데 더 인기가 있고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은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상관계 이론은 어릴 때 적어도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어머니와의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 3살 정도까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신정신 분석학적 입장에서는 호나이라든지 에리 프롬 같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강조한 학자도 있고, 우리가 공부했던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 에릭슨의 자아심리학, 무레이의 욕구 이론,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신역동적인 관점이 좀 오래된 이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 연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신역동적인 관점도 계속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사회학습 관점의 전망인데 달라드와 밀레의 모방을 강조한 사회학습 이론으로서 특별히 반두라는 관찰학습을 강조하면서 사회인지론에 영향을 관찰을 통하여 많이 미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동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전적 조건형성 파블로프가 있고 조작적 조건형성 이 스키너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반두라는 좀 후기의 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학습을 통하여 오늘날 또 행동주의에 새로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로는 인본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특별히 칼 로저스가 이제 많이 주창을 했었는데 인본주의는 특별히 인본주의는 1960년대, 70년대에 이래서 조금 소강 상태에 이래서 오늘날 조금 소강 상태다. 70년대까지 많이 번창하다가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시 이제 부각이 된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긍정심리학과 인본주의적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긍정심리학을 주창하면서 긍정심리에 대한 인기도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긍정심리. 우리 그 기독교적인 관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삶의 영역의 차이를 결과를 다르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우리 성경은 인간을 부패했다 타락했다고 보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부정됐던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비해서 긍정심리학은 인간 안에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잠재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성경과는 조금 배치가 되고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관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리학을 이용할 때는 우리의 장점을 이용하고 심리학의 효용성을 잘 이용하면 그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관점의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제4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심리학, 인지과학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인지심리학도 같이 이렇게 함께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 대한 어떤 학문이 많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인지 능력, 인지의 어떤 관심이 대단히 많아진 것이죠. 인공지능에 근거한 정보 처리와 관련한 추세 때문에 인지과학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인지심리학도 지속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담, 심리치료 영역에서 인지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특별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교 중에 늘 강조했던 것처럼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서 긍정적인 생각 바꾸기를 시도해서 많이 노력하면 여러분 인생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또 행복하게 또 전인적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 바꾸기가 단순한 것 같은데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생각 다음에 사고 다음에 우리가 감정이 오고 감정 다음에 이제 행동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 심리학은 이런 차원을 많이 개발해서 사람의 변화를 좀 더 쉽게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날 성격 심리학을 통하여 다양한 인간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삶의 영역에 있어서 변화와 발전과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범죄 심리학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결국 범죄 심리학도 그 기초는 성격 심리를 공부할 때 범죄 심리도 훨씬 더 우리 접근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간과 인간 간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의 관심 분야를 알아가고 서로의 어떤 내면 세계를 이해하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하나 되어 통합된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죠. 아무쪼록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건강 때문에 이렇게 기침이 나와서 끝까지 좋은 모습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시험도 잘 치르셨고 또 이렇게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장래 앞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방학 시간도 잘 보내고 좋은 휴가의 시간과 또 좋은 경험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